솔루스 첨단 소재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6%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 전지박 및 첨단 소재 사업을 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걸 분석해 나가 보도록 하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더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람직한 재고 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출원가는 더 내려갔어요. 11.5%.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2%뿐이 감소를 안 했고 판매 관리비가 또 매우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4.8%로 증가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분석을 해서 영업이익이 나왔을까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7.8%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은 줄었지만은 재료비는 인상이 됐다. 이 동박 이런 거니까 구리 가격이 대부분 인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스루풋은 좀 나눠서 얘기할 매출원가는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만 나눠도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나눠도 분석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스루풋 회계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스루풋은 13.2%가 감소했고 스루풋률은 4.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운영비용, 가공비용이 45.5%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매출은 6.6%뿐이 감소를 안 했는데 현장 운영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판매 관리비도 내렸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렸는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조금 더 살펴보는 거로 하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오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63억 원이 달성이 돼 가지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크진 않지만 1억 5,6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 경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억 8,6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요 경우에 올해는 제품 및 상품으로 표기했는데 전년도는 상품 따로 제품 따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왜 합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변화가 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에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원재료는 크게 증가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재고는 6억 7,5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WCAI 회전율이 4.6%인데 스루풋 재료비 상의 회전율은 5.8이전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요게 갭은 있어요. 그게 이제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의 또 차이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은 거꾸로 내려갔는데 결론은 운영비용의 대폭
감소로 인해서 이 TOE 생산성이 증가해서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스루풋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스루풋율은 떨어졌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분석 경험상 그런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회사가 합리화하려고 그러면은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든가 또는 이 판매 가격이 내려갔든가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 데이터로서는 그런 데이터들이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반증이 되기 전까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상승한 것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비용이 크게 이제 내려가서 스루풋상으로는 이 스루풋이 내려갔는데 한마디로 마진율이 떨어졌는데 이익이 난 것은 비용을 엄청 줄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참 너무 높습니다. 50% 이상이면은 경영권 방어선을 방어하기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투하자본의 작년 말만 해도 100%가 넘어버리는데 올해 좀 줄이긴 줄였어요. 이게 계속 줄여야 될 겁니다. 50%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들이 경영권에 대한 경영 간섭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데 아마 상징적인 대표이사 회장이 진대계 씨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진대재 씨라고 유명하신 고급 공무원 관료 출신이시죠. 어쨌든 회사는 가격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올해 3분기까지 보면은 2021년 말보다는 이렇게 내려간 거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 중에까지는 원재료 가격이 동박이니까 원재료가 아마 전기동이라고 보면은 구리라고 돼 있죠. 돼 있는데 LME 가격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아마 원재료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원재료나 제품 가격 추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매입액하고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로 공시를 했는데 일단 매입액을 보면은 올해 이 매입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동박 전지박은 4.3%. OLED 뭐 이런 것은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구매액이 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라는 거 이거 종속회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박 전지박만 보면은 4.3% 매입액이 줄었으면은 같은 양을 했다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건 제품 판매 실적이 제품 가격도 내려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원재료 매입 실적도 보면은 쿠포하고 케미칼 근데 쿠포를 보면은 9.6% 내려간 거로 케미칼은 이제 다른 사업 부분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연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에 직접 되는 게 아마 쿠퍼 이거 하나만 보면은 여기서 매입액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판매 금액이 줄은 거고요. 매입액이 더 줄은 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은 이제 금액으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단가는 뭐 표시를 이상하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다 해주고 있는데 일단 참고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그 다음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이렇게 되면은 매입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의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은 원재료의 사용액이어야 되거든요. 상품 매입액은 그대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가공비를 더해야 이제 총 제조 비용이 되는데, 이 원재료도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총 제조 비용에 왜곡이 일어나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왜곡이 발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36.5%에서 22.7%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모순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손익계산서 보면은 분명히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총 제조 비용으로 보면은 가공 비율이 하락은 상대적으로 그 재료 비율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다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손익계산서 내용하고 이게 그 추정이 모순된 추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한 거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영향을 그 다음에 추가로 미치는 것은 이제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뭐 크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BW 그 원재료의 그 차이 얘기니까, 이 PQ 총 제조 비용의 왜곡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올해는 뭐 크진 않다. 작년에는 한 12억 원 차이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그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 200만 원은 단수 차이의 그 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비용을 뭘 어떻게 깎았냐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인건비가 122억 원이 나갔는데 작년 동기에 187억 원이 나왔어요. 35%가 줄었습니다. 직원 수가 10명밖에 줄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에 7천만 원 선의 이 분기 연봉이 4,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도 이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임금을 깎을 수 있을까? 37.3%나 내려갔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주비도 엄청 내려갔죠. 외주를 안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직영으로 생산한다면 직원이 또 증가를 엄청 해야 되는데, 뭐 10명뿐이 또 증가를 안 했는데 인건비는 또 내려갔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10명이 이 외주했던 데가 직원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도 그 임금이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죠. 10명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저임금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거꾸로 제가 이제 그 추리소설을 써보면은, 고임금자들이 있는데 고임금자의 비용을 R&D 비용 쪽으로 돌린 거 아닐까. 그게 이제 한 47.9% 증가를 했거든요. 그 매출이 감소를 하는데도 연구개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연구개발비의 인건비를 더 넣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연구소가 이런 게 있다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산에 인건비로 안 집어넣고 R&D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게 상식인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임금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급 기술자라고 본다면은 고임금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기술연구소 연구개발비로 좀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내려간 거로. 그러나 이제 전체 비용도 뭐 물론 내려간 것도 있긴 하죠. 약간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한 그런 결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추정을 해본들 전체적으로 그 40 몇 프로의 운영 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건비를 왕창 그 낮췄다는 얘기인데, 이러고도 그 회사가 돌아가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참 이런 기업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어쨌든 3분기까지 실적을 통해 가지고 그 연말까지 이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한 1207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1200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한 31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이 경우에 예상은 326억 이익이 나는 거로 하지만은 재고를 이 회사는 주려고 있거든요. 그럼 10% 연말까지 준다고 한다면 이 3분기 중에 나머지 4, 4분기에 그렇다면 한 311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스루프트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매출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 증가에 따라 재고가 감소하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스루프 관점으로 보더라도 똑같이 1215억 원이 나오고 계약도 1200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돈을 좀 더 벌어보자. 그 계약을 해서도 스루프 쪽은 말하자면은 그 313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재고 회전율을 2.8%만 증분을 시켜보자. 더 좀 판매를 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재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량 조절을 해서 회전율을 좀 올려보자. 그러면은 실제 매출액이 그 1266억 정도 될 수도 있고, 또는 1200억이라 하더라도 재고 감소가 생산량 감소라면 총 제조 비용이 줄어들 테니까 감소 효과를 역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352억 원까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주가는 이게 액면 가격이 100원짜리인데 86,000원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계통 2차 전지다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투기판 같이 좀 주가들이 형성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장부 가격 대비 2218%였는데 이제 정상화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407%. 그런데 장부 가격이 3,881억 원에서 9,501억 원이 됐는데 아마 유상증자 등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상증자에 의해 가지고 아까 그 이자부채 레버리지를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갖고 계속 이게 뭐 이익을 내 가지고 부채 비율을 크게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부채를 갖는 거로, 이자 부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기업이 처음에는 이제 두산에서 시작했다가 이걸 매각한 것 같은데, 주주가 그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래테직 인베스트먼트, 전략 투자하는데, 장기 전략 투자, 스카이레이크 장기 투자 전략 투자, 뭐 이런 의미 있는 회사 이름입니다. 53.16%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41%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일 경우에 과연 그 전문 경영인 CEO들이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경영할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오나기업이 오히려 장점이 많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처럼 뭐 전문 경영인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일론 머스크도 오나 경영인 거고요. 뭐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의 그것도 그렇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어떤 비결이 있겠냐 하지만은 지금 봐서는 연구개발비는 좀 증가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건비가 그 직원이 증가했는데도 그 대폭 임금을 깎았다. 그리고도 버틸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의문입니다. 아마 연구개발비 쪽으로 좀 많이 넘긴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다른 모르는 비용 절감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 그 낭비적인 요소를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장 중에 있을 때는 가끔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